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운영 형태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여기 I의 5번 칸, I의 5번 칸에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5번 칸에 작업을 하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항상 글씨 한 글자도 안 빼놓고 정확하게 다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운영 형태를 구하라는데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이면, 자, 되게 복잡하게 나왔지만 어쨌든 조건인 것 같죠? 이면이란 말 나왔으니까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이 이거고, 맞으면 온라인, B면 오프라인, 뭐가 좀 여러 개 나오네요. 그 외는 온오프라인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함수는 if 함수하고 left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실제 수업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씩 수업을 설명을 해가면서 가겠습니다. if 함수부터 시작합니다. if 함수는요, 만약에 뭐뭐이면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거는 엑셀에서는 분기점 역할을 해요. 톨게이트 역할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톨게이트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서울 방면이다. 내 목적지가 서울이면 왼쪽으로 가고 내 목적지가 부산이면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갈라지는 역할. 이게 분기점이죠. 예,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if 함수. 갈림길이니까 딱 두 개의 갈림길밖에 없어요. 절대 세 개의 갈림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A이면 뭐이고 B면 뭐이고 그것도 아니고 뭐 세 갈래 길 나왔어요. 세 갈래 길 나오면 if를 한 번 더 만나야 돼요. 만약에 나는 부산 가는 게 아니라 대구를 간다. 그러면 톨게이트 가다가 목적지가 서울이면 왼쪽으로 가는데 목적지가 부산 쪽이면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갔어요. 한참 가다가 또 톨게이트 또 만나요. 그래서 목적지가 대구면 또 다시 나가고 아니면 또 계속 가고 이렇게 갈림길을 세 개를 가려면 분기점은 두 개를 만나요. 분기점을 두 개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if를 중첩해서 쓴다고 해서 중첩 if라는 문제가 오늘 나온 건데, 일단 중첩 if를 하기 전에 그냥 if 푸는 방법을 아셔야죠. if만 나오면 되게 쉽다니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함수 마법사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면 각각의 인수를 쓰게 되는데, 함수들이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는자 쓰는 함수가 나왔으면 그 가로 안에다가 첫 번째 인수 콤마, 두 번째 인수 콤마, 세 번째 인수 뭐 이렇게 쓰고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 각각 요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직접 써서 하면은 물론 이제 똑똑하시고 머리 잘 들어가신 분들은 직접 써도 돼요. 특히 영어를 능통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직접 써도 해석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직접 써서 하다 보면 머리가 잘 채워넣기가 힘들어요. 사실 어려워요. 저도 사실 이렇게 안 하고 항상 함수마법사를 씁니다. 정말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쓰긴 쓰지만 대부분은 함수마법사를 이용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자, 함수마법사의 인수들을 쓰는 건데요. if 함수는 그 인수가 3개가 나와요. 1번, 2번, 3번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칸에 인수 첫 번째 칸에는 if 함수입니다. if 함수의 인수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칸에는 조건 식이 나옵니다. 제가 식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식이라는 말은 그냥 딱 물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등호나 등호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주인공이 먼저 나와요. 누가 주인공이 먼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부등호나 등호가 나옵니다. 저는 부등호라고 쓰겠습니다. 일단 부등호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나와요.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순서가 이래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거 목적지가 서울이면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렇게 할 때 목적지가 그게 주인공이죠. 목적지가 비교 대상은 서울이에요. 서울이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네,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냐고 물어봐야죠. 목적지가 서울이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또는 평균이 90 이상이면 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주인공은 평균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상이다 부등호가 나오죠. 이상이다 누구보다 90보다. 항상 우리나라 말 어순이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어순은 주인공, 비교 대상, 부등호가 뒤에 나오는데 수학식에서는 주인공이 나오고 가운데 부등호가 나와요. 3 더하기 4는 뭐 할 때 더하기 가운데 쓰잖아요. 이렇게 3과 4를 더해 우리나라 말을 할 때는 3과 4를 더해라 하고 더하기를 뒤에 쓰지만 수식으로 할 때는 틀립니다. 항상 이렇게 등호나 부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수식으로 조건식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칸에 써야 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칸에는 이 조건식이 참일 때 할 일을 해줘요. 세 번째 칸에는 이 조건식이 거짓일 때 할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칸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조건식을 쓰고 그 조건식이 참이냐 거짓냐에 따라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그 내용을 나눠서 씁니다. 요게 if 함수입니다. 요게 if 함수예요. 오늘 나오는 if 함수는 중첩 if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건 알고 계셔야 중첩 if든 뭐 더 어려운 if가 나와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온 게 있죠? left 함수가 나왔습니다. left. 자, 왼쪽이란 뜻입니다. 그죠? 뭐 어려운 영어, if도 그렇지만 어려운 영어는 안 나와요. 대부분 다 쉬운 영어 위주로 나옵니다. 자, left인데요. left는 어떤 특정 문자열에서 왼쪽부터 몇 글자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말을 어렵게 추출이라는 말 썼지만 쉽게 얘기하면 왼쪽부터 몇 글자 가져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고 써 있는데 레프트 함수로 물론 눈으로 시작하겠죠. 모든 수식은 다 눈으로 시작합니다. 레프트 함수로 요게 주소가 만약에 A3이었다면 A3에서 두 글자를 가져와라. 2를 쓰면 대한 두 글자 떼오는 거예요. 왼쪽부터 두 개를 떼오는 거예요. 네, 그게 레프트 함수입니다. 벌써 설명 다 끝났네요. 인수가 두 개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이 글씨가 써져 있는 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어디에서 떼와라 라는 주소. 두 번째 칸에는 거기서 몇 글자를 떼올 건데 하고 몇 글자를 물어봅니다. 이게 레프트 함수예요. 자, 어디서 몇 글자. 라이트 함수가 있죠. 라이트도 똑같아요. 라이트는 뜻은 뭘까요? 라이트는 오른쪽부터 몇 글자 떼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레프트 칸에 라이트 가로 A3, 2라고 써 있으면 뒤에서 두 개니까 민국이라고 떼오겠네요. 그렇죠? 예.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부터 떼오는 거고 레프트 함수는 왼쪽부터 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지우개 헷갈리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반드시 나오는 함수, 뭐 자주 나오는 함수 할 때 if랑 같이 쓰는 함수가 문자열 함수 중에 left, right, mid가 있다고 했는데 left하고 right는 사용법이 똑같아요. 근데 mid 함수는 조금 다르거든요. mid 함수에 대한 설명도 지금 안 하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좀 문제는 안 나왔지만 미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mid 함수. 얘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중간부터 떼오는 함수예요. 중간부터 추출하는 겁니다. 오늘은 쓰는 게 좀 너무 많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 쓰면은 더 헷갈릴 것 같아서 분명히 쓰면서 함수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간이 어딜까요? 중간은 몇 번째가 중간이죠? 정중앙이라는 말도 안 썼죠. 그냥 중간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는데 중간부터 글자 떼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부터 떼어올 거예요? 애매하죠? 그래서 미드 함수는 중간이 도대체 어딘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 똑같습니다. 자, 레프트랑 라이트처럼 첫 번째 칸에는 당연히 글자가 들어가 있는 주소가 나와요. 이 주소에 있는 글자들을 몇 글자를 떼오는 겁니다. 두 번째 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가 중간인지 모르니까 중간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째 글자부터 시작할 건지를 써줍니다. 몇 번째부터라는. 만약 여기 두 번째 2를 썼다가 하면 두 번째부터, 3을 썼다가 하면 여기 세 번째 글자부터 떼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기서부터 몇 번째부터 좀 알려줬으니까 거기서부터 몇 글자나 떼올 건지 이거를 알려주는 게 세 번째 칸입니다. 레프트 라이트는 두 칸밖에 없었는데 미드 함수는 세 칸이나 나와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 세 개 다 if 함수랑 같이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설명은 끝났고요.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일단 이것도 문제 풀기 전에 시간이 좀 가더라도 좀 설명을 좀 확실하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석을 좀 먼저 해볼게요. 자,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이러다가 문제 언제 풀죠 이거? 자, 문제를 보시면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이면, 자, 써볼게요 제가. 문제입니다. 코드 첫 글자가 A이면 맞으면 뭐 하래요? 맞으면 온라인, B이면 오프라인. A이면 온라인, 그래서 막 쓸게요 그냥. B이면 오프라인, 그것도 아니면 마지막 온오프라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글씨가 좀 이상한데 슬래시가 여기 또 나와가지고 이상하긴 한데요.
이게 첫 번째 조건, 요게 두 번째 조건, 요게 세 번째 조건이에요. 조건이 세 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f가 두 번 써야 되는데, 자, if 두 번 쓰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자, 주인공이 누군지부터 생각하겠습니다. if 함수는 항상 주인공을 잘 찾아야 돼요. 자,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은 보통 주어라고 하는 거죠. 주어는 보통 는, 이, 가 이런 게 붙은 게 주인공이잖아요. 여기서는 가가 붙었네요. 코드의 첫 글자가 얘가 주인공이에요. 코드의 첫 글자.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거거든요. 자, if 함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if 함수를 쓰겠습니다. if에 인수가 3개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 칸에 주인공이 먼저 나와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코드를 다 불러오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문제 보시면 코드가 AL-354예요. 그럼 A만 불러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코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코드 첫 글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의 첫 글자만 떼와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좀 헷갈리시겠지만 코드의 첫 글자만 떼와야 됩니다. 그래서 left 함수를 또 써요. if의 첫 번째 칸에 left 함수를 쓰는 겁니다. left 함수 인수가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자, 첫 번째 칸은 당연히 코드 주소가 어딘지 모르지만 코드를 찍어줘야 돼요. 두 번째 칸에는 몇 글자 떼와야 돼요? 첫 글자니까 한 글자만 떼우면 되네요. 이게 주인공이에요. 자, 실수하기 좋은 거는 주인공을 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지금. 주인공을 열심히 해가지고 끝나자마자 너무 감격해서 나는 이렇게 똑똑해. 주인공을 금방 찾았어. 입하면서 끝났어. 하면서 바로 2번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걸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제가 동그라미를 3개나 쳤습니다. 주인공이 나오면 반드시 부등호랑 비교 대상이 이어져야 돼요. 지금은 뭐만 나온 거냐면 주인공만 했어요. 주인공만. 그죠? 코드 첫 글자가 여기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이거를 A이면 하고 물어봐야 돼요. 자, A이면은 뒤에 비교 대상은 A이고요. 가운데 부등호는 뭐가 볼까요? 코드 첫 글자가 A랑 똑같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는 나옵니다. 제가 부등호할 때 이거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잠깐 또 한 다음에 드릴게요. 자, A자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또 쓰면 안 되고 큰 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요게 첫 번째 칸에 들어가야 할 조건식입니다. if 함수 첫 번째 칸이 간단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일부러 좀 복잡하게 left가 끼워져 있고 그리고 뒤에다가 수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는 A라고 다 써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칸 맞으면 A래요. 온라인 맞으면 온라인. 두 번째 칸 온라인이었고 세 번째 칸에 이제 틀리면 하고 쓰려고 갔더니 딱 틀리면 온라인 맞으면 이거 틀리면 뭐 하고 딱 두 개만 나와야 되는데 틀리면 하고 쓰려고 했더니 아직도 두 개나 더 남았어요. 오프라인과 온오프라인 또 남았거든요. 여기서 다시 if에 또 들어가야 돼요. 또 들어가서 또 레프트에 또 쓰고 하면서 또 복잡하게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마저 다 써볼까요? 그냥 쓴 김에 다 써볼게요. if의 첫 번째 칸에 다시 if 새로 만든 준처 if입니다. 자, 레프트를 또 들어가고요. 아까 했던 건 똑같아요. 첫 번째 칸에 코드를 불러오고 두 번째 칸에 그 중에 첫 글자가 1이냐 물어봐야 되니까 1 써주고 이게 주인공이죠? 주인공 뒤에 그게 B이면 하고 물어봤으니까 는 B 하고 이렇게 큰 따옴표 묶어주는 거고요. 마지막 if의 두 번째 칸에 맞으면 오프라인 세 번째 칸에 틀리면 온오프라인 이렇게 됩니다. 글씨가 막 날아가긴 하는데 되게 복잡하죠? 항상 1번부터 6번까지의 그 함수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1번이에요. 1번만 잘 넘기면 1번이 그리고 거의 다 if 문제가 나옵니다. 1번 문제만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쉬워지니까 1번을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해석을 잘 하셔가지고 반드시 맞춰내야 됩니다.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한참 설명했네요. 지금도 또 설명할 게 또 있습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따라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운영 형태 첫 번째 칸에다 마우스를 찍어주세요. 여기다 답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문제 1번이라고 써졌던 곳에다가 답을 구하는 겁니다. 자, 하고 계신 거죠?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칸에, 일단 함수가 시작해야죠. 자,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이면하고 이면이란 말 나오는 것까지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if 함수 나왔으니까 if 함수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엑셀의 수식은 다 뭘로 시작해요? 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if를 씁니다. 영어 if를 써요. 두 글자만 쓰면 돼요. 이제 지금 if는 딱 두 글자, 원래부터 두 글자이기 때문에 두 글자 다 썼지만 대부분 두 글자 정도 쓰면 이렇게 아래쪽에 관련된 if 지금 금방 썼던 두 글자로 시작하는 영어 함수들이 다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는 if 문제니까 if를 두 번 따닥 누릅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직접 입력하려면 여기 영어로 써 있어요. if의 첫 번째 칸에 뭐 영어로 뭐라고 써 있고, 두 번째 칸 또 콤마 찍으면 또 두 번째 칸 뭐라고 써있는 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옆에 아래쪽에 써져 있는 영어 설명을 보면서 직접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아니면 머릿속에 다 외운 걸로 그냥 풀어도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들어갈 겁니다. 자, 함수 마법사 들어가는 요령은 위에 여기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 거 왼쪽에 보면 fx라고 있어요. 이 fx를 찍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찍어서 함수 마법사를 열면 if에 세 번째 칸이 있다고, 세 칸이 있다고 했죠? 이 세 칸을 각각 하나씩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if 함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칸에 주인공, 문제를 잘 보시면서 주인공을 찾아야 됩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코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코드란 말 나왔지만 코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얘가 주인공이에요. 코드의 첫 번째 글자. 코드가 ALR354인데 지금 이제 요 칸 구하는 거잖아요. 요 첫 번째 칸에 대한 운영 형태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요 코드가 A거든요. A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찍으면 안 되고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있죠.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를 불러와야 돼요. 네, 첫 글자만 불러야 돼요. 자, left 함수 할 겁니다. 자, 함수가 나왔는데 함수 속에 또 다른 함수를 쓰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제일 쉬운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좀 복잡하더라도 처음에는 복잡하더라도 그래도 점점 쉬워질 수 있을 거는 이겁니다. 여기 앞에 보면 여기 함수 마법사 썼던 곳, 함수 마법사 찍었던 곳에 더 앞에 보면 영어가 하나 써 있어요. 저는 썸이 하나 써 있는데 이게 아마 다 틀릴 겁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다 각자 다 틀릴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삼각형을 찍어서 여기서 중첩할 함수를 찾아오셔야 돼요. 자, 저는 left를 찾을 건데 left가 있으면 찍어주면 되는데 없네요. 네. 있으신 분들은 그냥 찍으면 편합니다. 근데 없을 때를 대비해서 없다고 가정하고 자, 함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네요. 맨 밑에 함수 추가 눌러주시고 자, 여기 아래쪽에 영어 써 있는 곳 아무데나 마우스를 툭 찍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함수를 찾는 겁니다. 자, 영어로 지금 left 함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두 글자를 쓰는 건데 아까는 글자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써도 됐어요. 근데 여기는 천천히 쓰면 안 되고요. L자와 E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놓고 타자 치듯이 딴딴 하고 바로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left가 바로 나옵니다. 너무 천천히 L자 눌렀다가 밥 먹고 와서 E자 누르고 그러면 딴 게 나와요. 2로 시작하는 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서대로 타자 치듯이 톡톡 치셔야 돼요. 중간에 밥 먹고 오면 안 됩니다. 벨리. 네, 바로 누르셔야 돼요. 됐습니다. 엘리 됐습니다. 레프트로 시작하면 바로 나왔네요. 만약에 안 나오면 방향키를 눌러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찾으시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요 화살표 눌러서 찾아가면서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함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 찍자마자 바로 나오니까 사실은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굳이 찾을 필요 없는 거죠. 자, 찍어놓고 확인 눌러주시면 함수 마법사가 레프트로 바뀌었습니다. 자, 레프트 함수 나왔습니다. 레프트 함수 사용법 첫 번째 칸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레프트 첫 번째 칸은 어디 있어? 네, 요거 보고 갈게요. 레프트의 첫 번째 칸에는 주소가 온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불러와야 돼요? 어디에서? 코드에서 B5번 칸을 찍어야 됩니다. B5번 칸. 두 번째 칸. 몇 글자 불러야 되죠? 첫 글자만 필요해, 지금. A만 필요해. 그럼 한 글자만 불러오면 되겠네요. 숫자 1 쓰시면 돼요. 자, 옆에 보시면, B5를 찍으니까 B5에 써져 있는 그 글씨가 나와 있죠? 확대해 볼까요? 네, 확대해 보면, 네, 지금 컴퓨터가 바뀌니까 돋보기란 말이 다 뜨네요. 자, 여기 B5에서, B5를 찍으니까 옆에 이렇게 항목이 나옵니다. 이거 한 글자 하겠다고 1 쓰니까 밑에 보니까 답이 A만 나오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레프트는 끝났습니다. 자, 아직 저기 누르시면 안 돼요.
아직 그 확인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수식 입력줄,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또 확대할게요.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if를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if가 먼저 나왔고요. 가로 안에 left가 나왔습니다. 근데 left만 진하게 돼 있고 if는 지금 흐리게 돼 있네요, 글씨가. 지금 left를 풀었다는 얘기예요. left를 완벽하게 지금 풀어냈습니다. 사실 두 칸 다 채웠으니까. 이 left는 풀었는데 아직 if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 if를 마우스로 톡 찍어주면 이게 if로 바뀌거든요. 함수 마우스가. 다시 if 나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left는 끝났지만 아직 if가 안 끝났기 때문에 if를 찍어서 함수를 if 함수로 다시 돌려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칸에 아직 다 안 끝났네요. 주인공은 가져왔어요. left 함수를 이용해서 BO의 첫 번째 글자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함수를 이용해서 자,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요까지 한 거잖아요.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요까지 한 거예요. 자, A냐라고 물어봐야겠네요. 그러면 뭐뭐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는 A를 써야 되는데 A는 문자잖아요. 숫자가 아니잖아요. 큰 따옴표 안에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하나 더 할게요. 됐나요? 레프트 가로 안에 BO, 1 가로 닫고 는 큰 따옴표 A 큰 따옴표 닫고 요게 if 함수의 첫 번째 칸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쉽지 않죠? 반복 연습하시면서 완전히 내 걸로 소화를 시켜주시면요. 자, 두 번째 칸. 이 조건식이 참일 때 할 일. 자, 문제 읽어볼까요?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이면, 여기까지는 한 거예요. 지금 했어요. 맞으면 온라인이라고 하래요. 그럼 온라인 쓰면 돼, 그냥. 두 번째 칸에 우리말로 영어 나올 테니까 우리말로 온라인이라고 쓰세요. 자, 세 번째 칸 찍으면 돼요. 자동으로 큰 따옴표 생기니까 큰 따옴표 신경 쓰지 마시고 세 번째 칸 찍으세요. 자, 아니면 하고 뭘 뜩 쓰려고 봤더니 아직 또 B면이라고 또 물어보네요.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죠. 오프라인도 있고 온오프라인도 있어요. 아직 두 개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if를 한 번 더 불러야 됩니다. 언제 끝나죠 이거? 자,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써도 돼요. 우리 이미 이제 if 함수를 한번 썼기 때문에 우리말로 if 가로 열고 여기 있는 거 요게 주인공이니까 요게 칸이죠.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또 붙여놓고 뭐 해도 되는데, 자, 헷갈리니까 그냥 순서대로 아까 정석대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칸을 쓰려고 봤더니 아직도 두 개가 더 남았어요.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게 아직 두 개 분기점이 하나 또 필요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if를 가져야 되는데, 자, 아까 함수 추가할 때 어떻게 했었죠? 여기서 했었죠. 여기가 이제 원래 이름은 이름상자라는 곳이에요. 이름상자라는 곳인데 함수를 쓰는 동안에는 함수를 추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옆에 삼각형을 찍으시고 if 함수가 아마 있을 건데요. if 함수 있으면 찍으시면 돼요. 자, 저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없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배운 대로 함수 추가 누르시고 밑에 있는 영어를 하나 찍으신 다음에 아무거나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다 쓰시면 안 되니까 밑에 걸 하나 찍은 다음에 영어 두 글자만 씁니다. if를 불러야 되니까 if 쓰면 돼요. 순서대로 타자 치듯이. 중간에 한참 띄우면 안 됩니다. 자, 확인 누르면 if가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left 함수로 a를 또 불러야 돼요.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끝까지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아마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마 집중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레프트를 아까 했으니까 있을 거예요. 아까 했으니까 레프트를 찍어주시고 어디서? 여기 B의 5번 칸 칸에서 두 번째 칸 몇 글자 불러야 돼요? 한 글자만. 끝났네요. 레프트가 끝났어요. 자, 여기 또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수식 입력줄을 보면 레프트는 끝났지만 아직 if가 연하게 돼 있잖아요. 그 if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if 함수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칸이 들 끝났어요. B이면 하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는 B 하고 또 써야 돼요. 는 큰 따옴표 안에 영어로 B라고 씁니다. 자,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left BO에서 한 개를 불러온 것이 이번에는 B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맞으면 자, 두 번째 칸 맞으면 오프라인이네요. 자, 오프라인 써주시고
틀리면, 자, 세 번째 칸. 틀리면 on 오프라인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가운데 슬래시 기를 넣어가지고 on 슬래시 오프라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다 끝났습니다. 야, 첫 번째 문제부터 이렇게 어려우니 하기 싫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아니 오늘 어렵다 하니까 집중해서 잘해야지 하고 마음 들었다가도 바로 손 놓아버리게 하는 참 그런 문제입니다. 끝났네요. 그냥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누르면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일단 답은 나왔습니다. 자, 자동 채우기 옆에 조그만 점이 있는데요. 요거를 끌어내려가지고 나머지 칸들도 다 채워야 돼요. 엑셀에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요 자동 채우기 핸들이 있다는 거. 요거 때문에 엑셀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칸만 잘 구하면 나머지 칸들은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조그만 점 있죠. 한번 확대해 볼게요. 여기 온라인이라고 금방 구한 거에 조그만 점에다가 마우스 맞추면 검정색 십자가로 바뀝니다. 이럴 때 누르고 쭉 당기면 검정색 십자가일 때 당겨야 돼요. 나머지 칸들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끝날 듯 하면 나 절대 안 끝나요. 근데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선들을 보시면 뭔가 글씨가 되게 선들이 되게 진해져 있어요. 빈공간 찍어볼게요. 빈공간 찍으면 다른 줄은 다 연한데 여기만 유별나게 진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는 걸 끌어내렸잖아요. 그게 복사하는 기능인데 그 윗줄이 지금 진하게 돼 있거든요. 윗줄이 진하게 돼 있으니까 그 진한 윗줄이 다 다 복사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진해진 이것들도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옆에 여기 꼭지 튀어나온 거 있죠? 꼭지 튀어나온 거를 찍으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 글씨는 똑같이 채우는데 자동 채우기 채울 건데 서식은 채우지 말아라. 서식은 그냥 내 거 원래 거 이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이것도 외우시면 좋아요. 끌어내렸을 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서식 없이 채우기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냥 한번 빨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너무 빨라서 못 따라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문제 보면서 그냥 막 풀어보겠습니다. 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지우지 마세요, 절대. 자, 모든 수식은 다 눈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if 함수니까 if 함수를 쓰겠습니다. if를 쓰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if 함수가 나오고요. 사실 저는 더블 클릭 안 하고 컨트롤 A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데 그냥 다음번 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if 함수 찾아왔습니다. 함수 마법사 여기 fx 여기 있죠? 요거 대신에 컨트롤 A 눌러도 돼요. 자, 주인공이 누구냐 봤더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하면서 첫 번째 글자 하나만 불러오래요. 그래서 레프트를 찾아와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오냐면 여기 왼쪽에 여기 이름 상자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요거 찍어서 레프트가 있으면 찍으면 되는데 없는 걸 가정하고 그냥 해볼게요. 함수 추가 들어가셔서 밑에 영어에다가 마우스 한번 찍고 영어로 LE 두 글자 쓰면 레프트 나왔네요. 나왔으면 그냥 하면 돼요. 나왔으면 그냥 확인. 그 다음에 어디서? 코드에서 몇 글자를? 한 글자를. 끝났어요. 끝났지만 아직 if가 안 끝났거든요. 레프트는 끝났죠. if가 안 끝나서 if로 돌아옵니다. 지금 주인공까지만 했거든요.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여기까지 했어요. A이면 하고 물어봐야 되네요. 그래서 뒤에다가 는 큰 따옴표 A. 다시 큰 따옴표 다 넣어줘야죠. 맞으면 온라인을 써요. 세 번째 칸 쓰려고 딱 마우스 찍었더니 아직 오프라인도 있고 온오프라인도 있네요. 아직 두 개가 더 남았네요. 그럼 안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if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if를 또 들어가요. 여기서 쓰면 안 되죠. 제가 자꾸 써서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그냥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if를 찍고 새로운 if 나왔죠. 그럼 아까 했던 방법 똑같이 그대로 가요. 여기 써있는 여기 수식 입력 줄 있는 걸 보면서 아 레프트 또 들어갔구나. 복사해도 되긴 하는데 복사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어디까지 복사해야 되는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아까 했는 연습한다 생각하고 똑같이 다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칸에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B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번엔. 그래서 코드 첫 번째 글자를 불러오기 위해서 레프트 함수 또 들어가요. 레프트 어디에? 코드에 몇 글자를? 한 글자를. 자, 레프트 끝났는데 아직 if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if 또 들어가서 맞으면 하고 는 물어봐야죠. 는 B 맞으면 B가 맞으면 B이면 오프라인 우리말로 쓰면 되죠. 오프라인. 그것도 아니면 마지막 남은 거는 그냥 쓰면 돼요. 온오프라인. 온 슬래시 오프라인. 끝났어요. 그죠? if 세 칸 다 채웠으니까 끝난 겁니다. 다 끝났으니까 마무리 확인 누르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는 거를 밑으로 끌어내려서 다 채우시는데, 그렇게 채우고 나면 진한 선까지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서식 없이 채우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사실은 몇 번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많이 요 문제 어렵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다른 중첩 if 함수 나오면 무조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조금만 틀릴 뿐이지, 글씨 뭐 여기 코드의 첫 글자가 뭐 A가 아니라 다른 글자 뭐 숫자 1, 2, 3, 4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그렇게 살짝 바뀌는 거지 문제가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이상하게 바뀌진 않아요. 이 문제 좀 어렵더라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서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